수많은 주장과 의견이 쏟아지는 현대사회. 시민의식이 쌓이고 접할 수 있는 정보들은 넘쳐납니다. 게다가 다양성과 개성이 중요시되는 문화적 흐름은 인간의 사회를 풍요롭게 하고 있죠.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다양한 사람과의 소통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요. 진짜 그런가요? 자, 분명 제가 어렸을 때 혹은 저보다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이제 어리고 젊은 시절과 지금을 비교하면 많은 것에서 자유롭고 선진적인 분위기가 생겼어요. 하지만 지금의 우리는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고 경청하고 그러고 있나요? 혹시 서로 편을 가르고 갈등은 더 고조되고 있지 않나요? 무엇보다 나와 다른 사람을 다양한 입장 중 하나가 아니라 적으로 여기지는 않나요? 자, 오늘은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을 읽을 건데요. 이 책에서 지금 사회에 만연한 갈등에 대한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고전이자 명저이지만 혹자는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의 가치가 이 자유론이란 책에 빚을 지고 있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어렸을 때는 무심코 읽었었는데 나중에, 그러니까 지금처럼 머리가 좀 크고 인식이 생기기 시작한 이후에 봤더니 현대사회에서 종종 우리가 놓치고 있는 어떤 가치에 대해서 제가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주장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존 스튜어트 밀이 말하는 자유란 무엇인지 2024년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은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내용은 명확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 누가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도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그 입을 막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설사 그것이 말도 안 되는 소리거나 그 누구도 원치 않는 주장이라 하더라도 말이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저는 지금부터 이런 생각 그리고 이런 말을 할 겁니다. 모든 전자레인지 사용을 전면 금지시켜야 한다. 너무 뜬금없나요? 그러면 그럴싸한 근거도 함께 말해볼게요. 전자레인지에서는 우리가 모르는 파장이 나오고 있어서 암을 유발한다. 그리고 음식에도 인공적인 파장이 남아있어 영양소를 파괴시킨다. 자, 저는 지금 근거를 곁들인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이런 주장을 제가 진지하게 하면 아마도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이런 말들을 하면서 저는 무시를 당하겠죠. 그런데 밀의 자유론에 의하면 이런 말을 누군가가 하더라도 그 사람의 입을 막아서는 안 되며 더해서 이런 말조차도 경청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가지 가능성을 근거로 대면서요. 자, 첫 번째, 전자레인지를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어떤 소수의 주장이 진짜 맞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수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맞다는 보장을 할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물론 안전하다는 것이 과학과 경험으로 우리에게 인정받은 이야기겠죠. 전자레인지는 안전하다는 이 과학적 근거와 경험을 무시하는 것은 어찌 보면 되게 의사과학 같고 사이비과학적 주장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혹시 아나요? 새로운 과학적 탐구법과 메커니즘의 발견으로 인해서 실제로 전자레인지가 해롭다는 것을 알게 될 수도 있죠. 전 세계 사람들이 일제히 전자레인지를 버리자마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예, 압니다. 너무나 제가 이런 유사과학, 의사과학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게 되게 어려운데요. 하지만 오늘의 이 책 자유론에 의하면 소수의 의견이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혹은 다수가 인정하고 있는 것이 진짜 진리인지 아닌지 100% 확인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수의 의견도 일단 들어보자는 겁니다. 게다가 무오류의 독단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나의 주장과 생각은 절대 틀리지 않다라는 그런 자세를 말해요. 무오류의 독단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회에서 요구하는 어떤 토론, 합의가 아예 불가능해지겠죠. 만약 50년 후에 발견된 새로운 과학적 탐구가 전자레인지가 건강에 해롭다라고 결론 지어진다면
우리 다수는 무오류의 독단과 잘못된 믿음으로 인하여 인류의 해가 되는 결정을 믿고 살고 있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덧붙이자면 과거엔 다수가 진리라 믿었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까 끔찍한 비극이었던 그런 사례들도 많습니다. 나치즘이 그랬고 마녀사냥이 그랬고 온갖 차별주의가 그랬어요. 지금의 기준에서 소수의 의견이 틀렸고 다수의 의견이 진리라고 할지라도 다수의 의견이 나치즘, 마녀사냥, 차별주의가 되지 말라는 법도 없잖아요. 나치즘, 마녀사냥, 차별주의도 그 당시에는 그것이 진리라고 받아들여졌으니까요. 두 번째, 전자레인지를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소수의 주장이 틀렸을 경우입니다. 아니, 대다수가 전자레인지가 안전하다는 걸 알고 있고 이 말이 굉장히 많은 경험과 과학으로 맞다는 것이 증명됐는데도 왜 전자레인지를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이 의견을 묵살하지 말아야 할까요? 자유론에 의하면 만약 우리가 전자레인지가 위험하다는 의견이 틀렸으므로 그런 주장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다면요, 그것은 전자레인지가 안전하다는 생각이 과학적, 경험적 근거로 증명된 진리가 아니라 그저 독단에 의한 맹신에 지나지 않게 된다고 말해요. 제가 여러분과 만나서 전자레인지가 위험합니다, 다 갖다 버려야 해요 라고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저의 주장을 소수의 의견이며 헛소리라고 무시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이런 비슷한 주장을 할 때마다 아예 입을 틀어막아 버려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느새 전자레인지에 대한 사람들의 자세는 마치 종교처럼 되어버릴 겁니다. 모르겠고 어쨌든 전자레인지는 안전해, 그냥 안전한 거야, 이런 식으로요. 끊임없이 도전받지 않는 진리는 탐구와 발전이 멈추고 결국 자세도 굉장히 맹목적으로 굳어져 버리게 될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전자레인지가 위험하다는 이런 소수 의견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논박하고 반박하고 설득하고 토론을 했다고 해볼게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전자레인지의 과학적 원리에 대한 이해도가 증가할 거예요. 그 소수에게 전자레인지가 안전한 이유에 대해서 설득을 해야 되고 설명을 해야 될 테니까요. 혹시 모를 위험 요소를 찾아보려는 노력도 할 수 있겠죠. 전자레인지의 구조에서 저런 소수의 의견처럼 혹시나 위험한 요소가 있지는 않을까 한번 확인도 해볼 수 있고요. 또 이런 과정에서 더 견고하고 뛰어난 다음 세대의 더 좋은 전자레인지가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논박 과정에서 과학적 검증에 대한 발전적 태도 또한 얻게 되면서 이제 우리는 전자레인지 신봉자가 아닌 합리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설사 소수의 의견이 완벽하게 틀린 말이라고 하더라도 작은 헛소리로 추부해 볼 것이 아니라 일단 들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 대중이 얻을 수 있는 어떤 진리에 대한 성숙도는 덤일 테고요. 세 번째는 전자레인지가 위험하다는 주장의 일부가 맞을 경우입니다. 우리가 하는 거의 모든 생각과 주장이 100% 진리인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진리에 가까운 부분이 더 많다와 적다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사람은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주장, 당연히 100% 맞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그렇게 살고 있나요? 지난 역사가 그랬었나요? 아니죠. 당연히 맞는 말이면서도 그것은 완벽한 진리이며 신성불가침의 영역에 있다고 하기엔 전쟁이나 사형 등의 어떤 예외성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자, 전자레인지가 위험하다는 주장이 99% 틀린 말이라고 해볼게요. 그렇다면 그 중에 1%의 진실 혹은 1%의 시각은 전혀 가치가 없어질까요? 전체적인 소수의 의견이 잘못되어 보이더라도 그 주장 중 그 안에 일부가 진리 혹은 어떠한 새로운 가능성을 준다면 전체를 싸잡아 무가치하고 들을 필요가 없는 주장으로 취급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일단은 들어봐야 한다는 거죠. 사실 자유로는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만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론에서 사상과 토론의 자유에 힘을 주고 있으며 이 자유를 통해 우리 모두가 각자의 개성을 실현하는 것이 행복의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해요. 이 150년 전에 쓰여진 고전에서 이야기하는 자유가 의미하는 것은 제 생각엔 결국 타인의 말에 대한 경청이 기본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색깔 혹은 주장을 너무나 극단적으로 하고 있는 우리는 이 광대한 인터넷에서 나의 생각과 주장을 뒷받침하는 주장 그리고 근거만 또다시 파고 또 파죠. 그러다 어떤 선을 넘는 순간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라고 여기게 되고요. 자, 좋습니다. 1000번 양보해서 내가 맞고 네가 틀리다 라는 생각 할 수 있다고 쳐봐요. 그런데 그 생각은 토론과 협의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공격과 혐오로 표현되고 이것은 또다시 선정적으로 재생산되게 됩니다. 누구나 자신의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렇게 어렵게 얻은 이 자유를 요즘은 저런 놈들은 인터넷도 끊어버리고 정신 개조를 시키고 투표권도 뺏어버리고 입도 막아버려야 돼 등등의 어떤 이상한 논리로 훼손하고 있는 것 같아서 씁쓸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자유에 붙는 대전제가 있어요. 바로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선. 그 또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면서 지켜야만 합니다. 무슨 말이든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 타인의 자유나 존엄성을 훼손해도 된다는 말과는 조금은 다를 수 있어요. 남에게 해가 되지 않는 선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인가? 라는 이 사회적인 대합의가 분명히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 통념과 상식에 남에게 해가 되지 않는 선이 어느 정도인지 다들 분명히 알고 계시죠? 넌 틀려 이 멍청아 안 되겠어. 깜빵에 가둬야 돼. 이렇게 공격하는 행위 자체가 자유의 가치를 심하게 망치게 됩니다. 자, 오늘 읽은 자유론에서 설정한 어떤 상황, 결론 이런 것들은 수많은 주장, 의견, 복잡성, 역학적 관계들이 얽히고 얽혀 있어요. 미리 상정한 어떤 상황들보다 더더욱 신중하고 또 귀를 크게 열어야 하는 지금의 시국이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의식적으로라도 공격을 멈추고 서로에게 귀를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사회와 인류가 모두 행복하기 위해서요.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을 읽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